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이 몰랐던 평발. 사실은 요거는 아직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이런 짧은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강의도 또 나오겠지만 제 동영상 중에서도 이런 걸 하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넣어봤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평발. PD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어린이 평발이 있는데 어린이들 평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평발은 다 좋아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대부분 좋아지지만 애들이 평발이 있을 때 대부분 좋아지지만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모든 관절이 유연합니다. 당연하죠. 애들 발이 부들부들하죠. 그리고 발에 살이 많습니다. 발에 살이 많으니까 발에 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이 다 있으니까 평발이 당연히 다 보면 다 평발입니다. 갓난 애기들은 다 평발입니다. 그래서 평발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은 애들은 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대개는 것이 애들이 불편해서 병원에 온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애가 발이 좀 걷는 게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벌리면서 걷는다든지 팔자걸음 심하다. 발이 너무 아치가 없어서 얘가 커서 운동 제대로 하겠냐. 심지어는 이제 어린애기 놓고서 우리 애기 혹시 나중에 군대 가는데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부모님이 되게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평발에는 유연성 평발이 있고 강직성 평발이 있습니다. 유연성, 강직성.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서 있을 때는 평발인데 서 있지 않으면 평발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강직성 평발은 디디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발입니다. 가령 이것이 그냥 보통 안 디딘 상태에서 이렇게 발이 쏙 들어가 있고 디디면 판판해진다. 가령 이렇게 된다. 그럼 그거는 유연성 평발입니다. 강직성 평발은 그냥 이렇게 딱 가만히 있는데도 판판합니다. 그럼 강직성 평발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서 있는 상태에서 선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들어보게 합니다.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려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유연성 평발은 이렇게 딱 발가락을 들면은 아치가 딱 생깁니다. 없던 아치가. 서 있을 땐 평발인데 딱 발가락 올리라 그러면 아치가 생깁니다. 이제 이럴 때는 유연성 평발입니다. 강직성 평발은 발가락을 올리든 말든 강직성 평발은 어떻게 해도 평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겁니다. 보통 평발은 발 뒤에서 보면 뒤꿈치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림도 그렇고 뒤꿈치 바깥으로 나가 있고 뒤꿈치가 바깥으로 휘어 있으니까 안쪽이 툭 튀어나와 보이죠. 발이 안쪽이 불룩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보기 이상합니다. 심하면은 이런 것이 평발인데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2살 이하 아기는 대부분 평발이다. 아주 갓난 아기죠. 얘들은 다 평발입니다. 근데 이제 3, 4세가 지나면서 유연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피하지방, 살이 좀 발에 이런 살이 아주 갓난 아기가 살이 좀 감소하면은 발 아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3세에서는 반 정도가 평발이지만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은 거의 평발이고 3세에서는 반 정도가 평발이지만 6세가 되면 거기에 또 반 정도가 평발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평발이 아니게 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즉 커가면서 애들이 자꾸 평발이 줄어듭니다. 10세 정도가 되면 전체 어린이 중 약 4%가 평발이라고 돼 있고 성인에서 빈도가 또 4에서 23%. 이거는 이제 평발을 기준을 어느 것을 잡아서 평발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성인에서 적게 잡아도 약 4%. 10세 정도에서 약 4%. 즉 일정 부분은 애들의 평발의 일정한 숫자는 어른이 되어서도 평발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라 그러면
전부 다 평발인데서 4%만 평발이 되니까 저절로 대부분은 좋아진다. 이 말이 맞겠죠. 그렇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도 4%라는 건 꽤 많은 겁니다. 100명에 4명이니까 10만 명이라 그러면 4%면은 4천 명이죠. 그죠? 아니, 4천 명이죠. 그래서 4%라 그래도 우리 인구가 5천만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중에서 평발이라 그래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평발이 심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애들 평발은 그저 두면은 되게 다 괜찮다. 별 문제 없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문제되는 평발이 꽤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또 하나 이제 궁금해요.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평발도 수술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평발이 심해서 증세가 있는 분이 왔습니다. 이거는 평발이 원인이고 이거는 평발을 치료하면은 이것이 낫고 그 평발을 수술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평발도 수술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저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너무 이상한 듯이 물어보는 분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평발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이제 평발이 되면 애들은 평발이 되더라도 이렇게 어릴수록 체중이 가볍고 또 근력이고 다 좋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중이 늘고 발바닥 근력은 약해지고 없던 증상이 점점 생기고 증상이 생기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악화됩니다. 발이 아프면 자꾸 안 걸으려고 그럽니다. 어디 자꾸 뭐든지 안 하려 걷는 거 자꾸 싫어합니다. 그러면 체중 조절이 더 어렵고 살도 찌고 체중이 더 늘어나면 더 걷기 싫어하고 발 기능이 점차 더 감소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평발이 되면은 어디 여기고 저기고 말할 거 없이 모든 발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평발 그러면 보통 발바닥에만 통증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에 어디든지 발바닥, 발목, 안쪽, 바깥쪽, 심지어는 종아리 통증까지 있는 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수술을 하는데 우선은 평발도 수술해요? 그거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심하고 평발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증세가 있을 때는 당연히 수술합니다. 그렇지만 나이에 따라서 평발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평발의 수술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나이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다른 수술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평발은 수술하지 않고 지내도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말도 맞지만은 수술이 필요한 분이 즉 평발로 인해서 너무 불편한 발을 질질 끌면서 내가 요만큼은 괜찮으니까 자꾸 그거보다 더하는 일상활동에도 자꾸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가령 뼈가 뚝 부러져서 갑자기 아파졌다 그러면 누구나 이걸 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려서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이 정도면 내가 쓰는데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쭉 살아왔고 그러다가 조금씩 증세가 생기면 그저 그런가 보다. 이거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불편한데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환자들도 그렇게 알지만 의사분들도 자기가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아니면 평발이라는 걸 수술한다는 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라 그러고 자꾸 불편한데 약 주고 물리치료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평발은 심하면 소아마비나 외상 후에 발이 심하게 변형된 것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발 변형 있고 기능장애가 심하고 그래서 통증이 있고 기능장애가 있는 평발은 수술해서 잘 쓰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이분은 평발이라서 뒤꿈치가 이렇게 휘어 있고 안쪽이 불룩하고 이분은 뒤꿈치를 못 듭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손잡고 뒤꿈치 들어 올리세요 그러고 있는 중인데 바닥에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 발 여기 들고 있죠. 한쪽 발을 든 상태에서 바닥에 닿은 발을 들어보세요 하면 들질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거 아주 큰 장애인 겁니다. 이분 벌써 그냥 보기만 해도 심하죠. 이게 다 평발입니다.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경미한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발이 이렇게 휘면은 안쪽에 지나가는 힘줄이 점점 망가져서 못 쓰게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너무 평평해서 발바닥이 닿아서 아픈 분도 있고 이렇게 힘줄이 발바닥 근육이 있고 힘줄이 당겨져서 발바닥이 아픈 분도 있고 평발이 심하면 이렇게 바깥쪽에 이 뼈가 눌려서 이 뼈와 이 뼈가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벌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뼈와 이 뼈가 거의 딱 닿아서 뼈에 구멍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보다 더 심하면은 평발에 발목에 관절염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는 발목 관절염이 돼서 더 심해져서 그것이 인공관절하든 또 고정을 하든 그 발목은 그거를 그렇게 수술을 한다 그러더라도 평발 때문에 증세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이 심해서 발목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발목 관절염뿐만 아니라 평발도 역시 같이 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염 초기에는 그것만 해도 이런 평발만 교정하면 발목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평발의 교정은 이래저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평발은 다 좋아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일부는 남아서 두고 그 어린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군대 가서 계속 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평발도 수술해요? 이거 당연히 필요하다면 합니다. 모든 평발을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평발이 심해서 기능장애가 있을 때 당연히 수술을 해서라도 잘 걷고 잘 뛰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제가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